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BMW가 선보인 또 하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X5 X드라이브 402 아이퍼포먼스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이름이 길죠. 그 긴 이름이 말해주듯 여러가지 아주 많은 시스템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자동차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으로 작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 하면 고전압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하는 전기차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을 해서 1회 충전으로 약 20km 정도는 전기차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120km가 되겠고요. 자, 아주 다양한 여러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X5 X드라이브 402 아이퍼포먼스 타고 오늘 시승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BMW 특유의 모습을 간직한 정면 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만 봐도 이 차 BMW구나 알 수 있죠. 키드니 그릴인데요. 키드니 그릴은 좀 더 커졌고 좌우에 그릴 옆에 위치하는 BMW의 또 하나의 디자인 DNA 코로나링이 있습니다. 좌우로 4개의 원형 헤드램프인데요. 원형 헤드램프가 점점 그 원형을 잃고 있죠. 위아래로 살짝 커팅을 해서 원형이지만 원형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코로나링은 그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뒤로 왔는데요. 무릎 앞으로 적당한 공간 남아 있습니다. 주먹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오고요. 2개가 꽉 낍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편하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작은 수납함이 있고요. 컵홀더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6대 4로 분할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트렁크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최소 500리터에서 최대 1500리터 이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뒷열선, 12V 전원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제법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로 아주 시원한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창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리는 맛이 있겠습니다. 자, 원터치로 차창은 내려가는데요.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역시 원터치로 되고 뭔가 걸리는 데가 있으면 리와인드 이렇게 되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뒷좌석 시트 가죽의 질감이 제법 고급스럽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밀착감도 있고요. 제법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X5 특유의 그런 높은 지상고를 통해서 넓은 시야, 안정감 있는 그런 실내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시동 먼저 걸어보고요. 시동을 걸면 계기판 형태는 좀 클래식하죠. 워낙에 이제 X5가 출시된 지 오래돼서 이제 풀체인지가 거의 임박해 있죠. 계기판은 조금 오래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3.2, 3.3 회전 정도 합니다. 상당히 조향비가 큰 편이죠. 차에 덩치가 있는 만큼 좀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차를 잡아 돌리기보다는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조향할 수 있는 정도의 조향비를 가졌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를 통한 수동 변속 역시 가능합니다.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안에 모터를 사이즈가 작은 모터를 내장을 해서 전동화 전략에 대응을 하고 있죠. 자, 대시보드에 이런 나무 장식을 해놨는데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약간 오돌토돌한 나무의 질감이 볼륨감 있게 그런 질감을 살려 놓아서 이런 손끝이 느끼는 고급감, 고급스러움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나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놓은 거죠. 10인치 정도 될라나요? 9인치, 1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연락처 통화,
BMW 어시스턴트 메시지, 단문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구성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컴퓨터 쓰듯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움직이면 이 배열을 직관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기존 최신형 차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션 제스처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이렇게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이 드라이브, 세이브,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오토 이 드라이브는 차가 알아서 전기차 주행 상황을 판단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거죠. 시속 70km 이내의 구간에서 작동을 합니다. 맥스 이 드라이브는 시속 120km까지 전기차 모드로 순전히 100% 전기차 모드로 달릴 수 있게 해주고요. 세이브 모드는 전기 모드를 쓸 수 없게 묶어 놓아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비상시에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배터리에 전기를 쓰지 않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SOS 버튼이 있네요. SOS 버튼을 사용을 하면 급할 때 BMW 콜센터와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한 상황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트는 아주 여유 있게 몸을 잘 잡아주고요. 자, 긴 이름입니다. BMW X5, X드라이브 40e i 퍼포먼스. 길죠?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행 모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드라이브를 어떤 모드로 선택할 것인지를 택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이 드라이브, 그리고 맥스 이 드라이브, 세이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름만 듣고도 아시겠죠? 오토 이 드라이브는 차가 알아서 이제 전기 주행 모드를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맥스 이 드라이브는 최대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12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 모드는, 전기 모드는 억제한 채로 엔진의 힘으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배터리, 차후를 위해서 배터리를 절약해 놓는 배터리 절약 모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이브 모드를 택했습니다. X5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i 퍼포먼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친환경차 브랜드인 i 브랜드의 퍼포먼스, 고성능 부분인 M, 그 사이에 위치하는 또 다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BMW가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이런 브랜드 전략을 펼치면서 사실은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이런 그 전동화 모델, 전기화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에 고전압 모터, 고전압 배터리와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245마력, 그리고 모터가 113마력,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313마력의 힘을 냅니다. 약 770km를 갈 수가 있는 거리네요. 휘발유와 전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기로만은 지금 16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세이브 모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는 그냥 전기 모드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RPM은 완전히 제로를 가리키고 있고 전혀 RPM이 움직이지 않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죠. 오토 이 드라이브를 택해 봅니다. 주행이 엔진의 힘을 쓸지 배터리의 힘을 쓸지 차가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파워 소스를 택하는 거죠. 자, 계기판 아래쪽에 다이나믹 이피션시, 주행 효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쭉 보이고요. 오르막 좀 올라오더니 엔진이 켜졌습니다. 약 1500rpm 뭐 정도 가동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RPM이 0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엔진이 꺼지면서 전체적으로 차의 어떤 그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워낙에 또 실내가 조용합니다. 엔진이 구동하는 상황에서도 실내는 제법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 모드일까 엔진 모드인지 전기 모드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자, 주행 모드는 또 이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세 개의 주행 모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당연히 엔진의 힘을 이용을 하겠죠. 에코 프로 모드에서 이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이 드라이브 모드 주행 상태를 시각화해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지금 배터리 충전 중 표시가 나고요.
아무 페달도 안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주행, 관성주행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차의 주행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파워 모드의 비율, 엔진 구동되는 비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엑스드라이브 상태도 보여주죠. 기울기 좌우로 4도, 앞뒤로 2도 정도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그만큼 앞뒤 좌우의 기운 상태를 보여줘서 차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구동을 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가지 많이 이제 보여주죠. 스포츠 디스플레이, 출력과 토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출력 한번 볼까요? 자, 킥다운 하면 끝까지 이제 240kW까지 올라가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시원한 넓은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띄워주고 있죠. 자,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 이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전기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기 모드에서 약 13km, 12km를 스포츠 모드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이브 모드로 일단 바꿔놓으면 배터리의 충전량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전기차로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아주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전기차 모드와 엔진 구동 차의 그 사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운전자가 조금은 더 머리를 쓰면서 영리하게 차를 다뤄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겠죠. 같이 달리는 차들의 소리가 들어오는 게 제일 거슬리는 소리네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그렇게 크지 않고요. 소리보다는 아주 약간의 진동, 흔들림이 느껴집니다만 그 역시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움직이면서도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바람의 저항도, 공기의 저항도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과 모터의 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는데요. 모터가 변속기 내부에 소형으로 이제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파워트레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소형 모터를 변속기 내부에 장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파워트레인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 조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하게 되면, 세이브 모드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시속 90km에 세팅을 했습니다. 쭉 속도를 맞춰 올라가는데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속도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뜻밖의 최신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그리고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뜻밖인데요. 결국 ADAS 시스템,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이 차에서는 경험하기 힘들다,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해서 전동화 전략에는 어느 정도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자율 운전 부분을 빼놓고 있습니다. ADAS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해 놓고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자, 시속 100rpm은 약 2000을 넘기고 있죠. 스포츠 모드여서 그렇습니다. 자, 컴포트 모드로 하면 rpm이 뚝 떨어지죠. 2000, 190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로 하면 1500까지 떨어지죠.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도 떨어지네요. 3단 약 4900rpm까지 떨어집니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3단,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5000에서 약 1500에서 5000rpm 구간 사이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택할 것인가, 파워를 택할 것인가,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차가 좀 높죠. SUV인데다가 S5 뭐랄까 자석의 높이, 운전자의 엉덩이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 높이가 있어서 노면의 어떤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요. 상당히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안정적으로 차체의 흔들림을 제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일관된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참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체의 높이를 잘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서 충격이 전해져 와도 차체의 높이가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흡수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리튬이온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인데요. 고전압 배터리는 뒷부분 트렁크 바닥에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앞뒤의 무게 배분을 좋게 하는데 어느 정도 배터리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죠. 정속 주행을 해서 전기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맥스 E 드라이브죠. RPM이 떨어졌죠. 그리고 속도는 시속 90km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전기차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앞뒤로 2255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50 시리즈의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인치 제법 큰데요. 50 시리즈 타이어로 사이드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연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 타이어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출력 모니터를 보면서 달리는데요. 2톤이 넘는 이 덩치가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2톤이 넘는 거구를 브레이크가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동 시스템 브레이크가 차체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 차체를 이기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375kg 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거기에 313마력의 힘을 보이는데,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가 약 7.6kg 정도 보입니다. 나쁜 효율이 아니죠. 상당히 덩치도 크지만 파워트레인에서 뿜어내는 힘이 300마력이 넘는 힘이 이 차의 전체적인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가 7.6kg를 보이고요. 그 정도 효율이라고 한다면 제로백 타임도 약 7초 중반대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시속 10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주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8초입니다 속도에 비해서 분명히 조용하고요. 그래서 체감 속도가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그래도 살짝 흔들리는 곳이 있는, 굴곡이 있는 노면을 지날 때에도 차체가 어떤 그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흔들림이 덜 하고요. 차체 어떤 앞뒤 좌우의 기울기,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내에 탑승한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실내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스스로 차체 어떤 그 높이를 유지를 하는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의 기능에 힘입어서 상당히 단단한 하체를 보이고, 거기에 힘입어서 상당히 고속주행까지 거침없이 해내는 파워트레인과 맞물려서 저속에서부터 고속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일관된 차체의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힘이 분명하고요. 어떤 그 도시에서 1-20km 이내에서 움직일 때는 충분히 전기 자동차만으로, 배터리의 힘만으로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 힘이 분명합니다. 코너, 큰 와인딩,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해서 속도 줄인 뒤에 코너 돌아 나갑니다.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잘 돌아 나가네요. 차체가 살짝 기운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약간 살짝 기운 듯한 그런 느낌은 주지만 상당히 안정되게 코너를 잘 돌아 나갑니다.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의 진면목을 이런 데서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너 로타리를 나가는데요. 툭 치니까 속도가 바로 가속이 붙네요. 속도 반응이 제법 빠릅니다. 금세 속도를 바로 올리고요. 가솔린 엔진 베이스입니다. 2.0 뒷열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엔진 자체도 그렇게 시끄럽거나 진동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조용하네요. 움직이는 느낌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서 이게 지금
뭐 전기 모드로 가는지 이 모드로 가는지 엔진 모드로 가는지 사실 계기판을 보기 전에는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조향 반응 한번 볼까요? 역시 뭐 그렇게 반응이 느린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때그때 차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향의 폭이 조금 큰 듯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자, 전기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맥스 E 드라이브 어느 정도나 더 달릴 수 있을지요? 3km를 더 갈 수 있네요. 자, 3km 맞아. 전기 배터리 맞아. 바닥 내버리죠 뭐. 자, 차분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타이탄 코너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SUV에서 차체가 높다는 그런 좀 약점이 있고요. 대신 사륜구동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줄 텐데요. 어느 정도일지요? 속도를 좀 끌어올립니다. 자, 제동 턴. 자, 차체는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조금 더 가속을 밟아도 잘 버텨줍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맛을 전해주면서 코너를 빠져나왔는데요. 약간 느낌은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질 만큼 차체는 기울어집니다. 아무래도 차체의 높이가 있는 SUV이다 보니까 완전히 수평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잘 견뎌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코너링을 구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 훌륭하게 잘 돌아 나왔습니다. X5, X드라이브, 402, i 퍼포먼스 상당히 긴 이름이죠.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현대와 과거, 미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고요. 기계적으로는 엔진과 모터 뭐 이런 부분들이 엔진차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용광로, 멜팅포트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주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이 차 안에 다 있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370만원입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 상품 구성을 따져보면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닙니다. 차선 이탈 경보장치 없습니다. 차간거리 조절이 안 되고요. 차로를 읽어서 ADAS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의외죠. 요즘에 최신형 차로 등장하면서 이런 ADAS 시스템이 없다? BMW가 그것도 1억 원이 넘는 X5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X5가 그만큼 이제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의 이런 계기판,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 상품 구성이 허술하다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속도를 100km. 자, 제법 빠른 시간에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는데요. 아주 가속감이 탁월합니다. 아주 고개를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쫙 뻗어 올라가듯이 그런 가속감을 전해주는데요. 자, 시승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차의 연비, 엔진 연비는 9.4km/L입니다. 리터당 9.4km고요. 배터리 연비는 2.3 kWh당 2.3km를 합니다. 리터 퍼 100km로 표기가 되네요. 유럽식입니다. 자이로를 탑니다. 이제 행주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탈 테고요. 이수교 차량에서 빠져나갈 계획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세이브 모드를 통해서 주행 중에 배터리 충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비는 지금 10.7까지 떨어졌고요. 뭐 10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동차 저정도로에서는 엔진을 이용을 하고요. 시내에 들어가서는
뭐 배터리를 바닥까지 다 박박 긁어 쓰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로를 쭉 타고 와서 지금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곧 행주대교를 넘어갈 테고요. 올림픽대로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연비 10.5 리터 퍼 100km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차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약 11km 정도를 얻었습니다. 11km 정도를 전기차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가 44%, 45%까지 이제 충전이 됐고요. 거의 절반이 충전이 되는 셈이죠. 지금 상태에서 45% 충전인데 11km를 전기차로 갈 수 있다. 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자, 차분하게 쭉 달려온 결과 지금 9.5리터까지 연비를 떨어뜨렸습니다. 연비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전기 모드로 가고 있고요. 여의 상류 이수교차로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로를 타고 쭉 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연비 7.6이고요 7.6리터 퍼 100km니까 약 13.1km 퍼 리터당 13.1 정도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9.3이죠 30-40% 이상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간에 EV 모드로, 전기 모드로 상당 부분을 전기 모드로 달리는데 큰 힘을, 그 덕을 많이 본 듯도 합니다. 어쨌든 제법 좋은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배터리는 거의 바닥에 놨고요. 오토 이드라이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마지막에 한 1-2km 정도 전기차 모드로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터리까지 박박 긁어서 달려오는 동안 연비 7.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대역 2호선 9번 출구 앞에 마지막 신호대기를 받았고요. 신호등을 받았고 8.2리터 퍼 100km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km당 8.2리터의 연료를 소모를 했고요. 이는 약 12km 퍼 리터에 해당합니다. 리터당 약 12km를 보이는 거죠. 일반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우수한, 아주 우수한 연비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차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BMW X5 X드라이브 402 iDrive iPerformance 시승을 했습니다. 참 이름이 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긴 만큼 아주 여러가지 요소들을 이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클라이맥스의 어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내연기관의 발달 과정에서 거의 최종 지점에 올라서 있고요.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면서 전기차 단계로 이동을 하면서 엔진은 이제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안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면은 물론이고요. 어떤 그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잘 섞여 있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만나보면서 점차 우리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또 소비자들의 의무는 없을까? 어떤 그 착한 소비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착한 소비에 대한, 착한 소비를 하는 대안으로서 친환경 자동차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인데 이런 그 아이고, 끼어들었다가 딱지 끊습니다. 줄 서서 열심히 줄 서서 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끼어들더니 결국 딱지를 끊었습니다. 앞차가. 아이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럴 때.